아침 7시 서울 한복판의 프리미엄 호텔 로비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정은이는 최고층 사장실에서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은희의 눈빛에는 고민이 어려 있었죠. 호텔 경영자로서 30년을 버텨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겠니? 며느리 서지연을 바라보는 은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29살의 지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인재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보유한 그런 며느리에게 호텔 청소부,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은희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진짜 리더는 밑바닥을 알아야 한다는 철학 말이죠.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사실 지연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편안한 생활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부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뜻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가문이 3대째 이 호텔을 운영해왔지만 진짜 일꾼이 되려면 현장을 모르면 안 돼. 책상에서만 배운 지식으로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거든. 가문에만 기대서는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진짜 배움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명문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는 진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비밀 약속을 했어요. 지연의 정체는 절대 비밀에 붙이고 은희도 특별 대우는 하지 않기로 말이죠.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너무 힘들어도 참지만 말고 언제든 말해. 알겠니? 내가 널 지켜볼 테니까. 은희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튿날부터 지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은희는 멀리서 며느리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지연의 첫 출근 날 호텔 직원 휴게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온다는 소식에 기존 직원들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웅성거렸어요. 특히 청소팀의 베테랑인 미란과 수영은 지연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언니가 새로 온 사람이에요? 미란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피부도 하얗고 손도 곱네. 청소 일해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란과 수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처음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 가르쳐줘야겠네. 참 귀찮아. 지연은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견제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수건 정리 같은 기본적인 일만 맡겼거든요. 지연 씨, 이거나 해요. 미란이 더러운 걸레를 던지며 말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 해야 하니까 이런 건 신입이 하는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동료들은 지연을 따로 앉히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지연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로운 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우리랑 다르잖아. 맞아. 뭔가 어색해. 진짜 청소 일하러 온 게 맞나?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지연의 귀에 들렸지만 지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혼자 정원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박 실장이 등장했어요. 50대 중반의 박 실장은 호텔 관리부서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내구나. 이름이 뭐야? 서지연입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실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지연, 이런 일이 내게 어울릴까?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의 말투에는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박 실장이 지연이 막 닦은 테이블을 보며 트집을 잡았어요. 다시 해. 제대로 말이야. 사실 지연이 닦은 테이블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계속 문제를 찾아내려 했어요. 지연은 속이 끓어올랐지만 묵묵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희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수첩에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호텔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VIP 고객이었는데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로비는 그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어요. 박 실장은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직원들을 독촉했습니다. 모두 긴장해. 오늘 손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야.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지연은 로비 한 구석에서 화분을 닫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로비 입구로 정장을 입은 일본인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서둘러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박 실장이 어색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라샤이마세. 하지만 그의 일본어는 발음도 엉망이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일본인 손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이상한 일본어를 구사했죠. 스미마생, 호테루 베리 구두 데스. 박 실장의 일본어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도쿄에서 2년간 유학했고 일본어가 능통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대화하면 손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분상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인 손님은 점점 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스미마센가 에이고 데키마스카? 영어로 말할 수 있냐고 묻는 말이었는데 박 실장은 그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 네. 일본어 오케이.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연은 손에 쥔 걸레를 꽉 쥐며 참았어요. 나서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일본인 손님이 화분을 닫고 있던 지연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지연의 정중한 자세와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스미마생, 코치라와 호테루 노프론트 데스카. 손님이 지연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호텔 프런트인지 묻는 말이었죠. 지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손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이, 소노 토오리 데스. 프론트와 아치라 데스. 지연이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프런트는 저쪽이라고 정중하게 안내하면서 말이죠. 일본인 손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고가 토테모 조우주 데스네. 지연의 일본어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오이 타시마시테. 고유쿠쿠리 오스고시 쿠다사이. 천만에요. 편안히 지내세요. 라는 뜻이었죠. 손님은 지연의 예의 바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해? 박 실장은 지연을 질책했어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 손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실장은 억지로 손님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신분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손님도 분명 당황했을 텐데 말이죠.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희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왜 모르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어요. 며느리의 실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직원들, 특히 박 실장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은희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진짜 현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했죠. 이튿날 아침, 은희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호텔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평소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쳤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명품 시계도 모두 벗어두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50대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완벽하네. 은희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오전 10시경, 은희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신을 알아보던 직원들도 지나쳐갔어요. 위장이 성공적이었죠. 은희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실례합니다. 커피숍이 어디에 있나요? 은희가 지나가던 미란에게 물었어요. 미란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보이잖아요. 눈 없어요? 은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은희는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지연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영이 지연에게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서지연. 이거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지연이 막 닦은 테이블을 보더니 트집을 잡는 것이었어요. 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깨끗했는데도 말이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참 착하네. 은희 옆에 앉은 다른 손님이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성실한데 동료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관리자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나타나더니 지연을 불렀어요. 서지연, 이리 와봐. 지연이 다가가자 박 실장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닦았잖아. 은희가 봤을 때는 바닥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박 실장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해?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억울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란과 수영이 지연 없는 곳에서 뒷담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애 뭔가 이상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우리랑 달라. 맞아. 혹시 어디 큰 집 딸이었다가 망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어색한 것 같아. 그럼 더 못 살겠네. 잘난 척하는 거 정말 싫어. 은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렇게 근거 없는 추측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 은희는 하루 종일 봤던 것들을 정리했어요. 박 실장의 갑질, 동료들의 따돌림,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아내는 며느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은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를 더 이상 혼자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는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틀 후 호텔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을 위한 만찬 행사였는데 호텔의 위상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행사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음향 장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박 실장은 당황했어요. 이게 왜 이래? 누가 만졌어? 기술팀이 급히 달려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손님들 도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어요. 도대체 누가 건드린 거야? 이런 중요한 날에. 그때 지연이 행사장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연은 음향 장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눈에는 지연이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보였어요. 야, 서지연. 이리 와봐. 지연이 다가가자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너 아까 여기서 청소했지? 뭘 건드린 거야?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여기 왔겠어. 이 큰일을 어떻게 할 거야?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일찍 도착한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만 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박 실장은 흥분해서 지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일찍 도착한 손님들까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해. 손님들 앞에서. 지연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 실장의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희의 마음이 터져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잠깐요,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중년 신사가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직원분이 정말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박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이 나서자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님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직원이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사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지연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손님들께 피해가 간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당당한 모습에 손님들이 감동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은희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나설 때가 왔다고 말이죠. 그날 밤 은희는 지연과 단둘이 만났어요. 며느리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고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6시 호텔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은희와 지연은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억울함으로 지친 지연의 모습을 보니 은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던 박 실장의 말,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손님의 따뜻한 말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지연아. 은희가 조용히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구나.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으려 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은희는 며느리의 강한 척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니. 자신이 제안한 일이지만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야? 은희의 진심 어린 물음에 지연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씌우더라고요.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은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놓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뜻을 이해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억울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데 청소만 시키고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타박해요. 지연의 말에 은희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재능을 알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웠거든요. 지연아, 내가 오늘 너를 지켜봤어. 네. 은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서 호텔에 있었거든. 박 실장이 너한테 하는 짓, 동료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 모든 걸 다 봤어.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손님한테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하는 것도 봤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연아. 은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지연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진짜 배움은 참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거야.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어. 너를 더 이상 혼자 놔둘 수 없겠어. 어머니, 지연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 그리고 실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할 때야. 은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꼭 너를 지켜줄게.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 테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정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그 순간 진짜 가족 같은 연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호텔 회의실에는 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전사회의였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어제 행사에서 있었던 음향 장비 문제 때문이었죠. 박 실장은 회의 시작 전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청소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더욱 눈총을 받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박 실장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있었던 음향 장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문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신입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 과정에서 장비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실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입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신입이 문제였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항변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여성이 말했어요. 박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이 회의는 직원들만 참석하는 건데.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당당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성이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목소리, 그 분위기에 뭔가 익숙함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은이야.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사장이었던 거죠. 평소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나던 은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맞아. 그리고 어제 내가 평범한 손님으로 와서 모든 걸 다 지켜봤어.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 실장, 지금 뭐라고 했지? 신입 직원이 문제였다고. 그건 내가 직접 봤는데 뭘 더 말하려고 해. 은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신입 직원은 음향 장비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있었고 회의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입 직원이 일본 손님한테 완벽한 일본어로 응대하는 것도 봤어. 내가 엉터리 일본어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말이야. 박 실장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신입 직원이 바로 내 며느리라는 거야.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쳐다봤어요. 사장의 며느리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습니다. 며느리님이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 며느리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내 며느리를 대했는지 모든 걸 다 봤어. 박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랑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의 정적을 깬 것은 지연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어요. 저는 서지연입니다. 지연이 일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그동안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동료가 사장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니 호텔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박 실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입을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은희는 며느리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지연의 마음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은희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미란과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아니 며느리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계속 함께 일할 동료잖아요. 정말요? 수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연이는 이제 교육팀 리더로 일하게 될 거예요. 신입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할 거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지연이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심을 모두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어요.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 간의 존중, 공정한 업무 분담, 그리고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까지. 우리 호텔을 정말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박 실장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며느리님, 아니 지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한 달 후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신입 교육팀 리더로서 새로운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쳤거든요. 호텔 일은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지연이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미란과 수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연의 언어 실력을 알게 된 후로는 외국인 손님 응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와 지연은 다시 그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은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보여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호텔은 직원 존중이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진심 어린 서비스에 만족해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 진짜 권위였습니다. 은희와 지연은 그 용기로 호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